안녕하십니까. 진로 진학의 나침판의 신호입니다. 방송을 이틀간 하지 못했죠. 만나보고 싶어서 싶었지만 예전과 달리 방송의 기자재가 좀 다르다 보니까 제가 적응을 못해서 촬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 2가 이번 주에 이제 인쇄가 돼서 빠르면 이번 주 말, 늦으면 다음 주 초에 서점에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될 텐데요. 제가 이제 이번 주 말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 나침반 홈쇼핑 있죠? 365com.co.kr 그쪽에서 판매를 하고 서점의 경우에는 다음 주 정도의 다음 주 초중 정도에 판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이제 쓰다 보니까 도대체 3년 전과 올해는 지금의 경향은 어떤 것이 달라졌나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니까 역시 이제 키워드는 그거는 이제 학습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록의 방법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변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중에 제가 오늘은 도대체 어떤 것이 더 명문대를 가게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결국은 이제 알파를 더해라 라는 걸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학습 생활, 그러니까 학교 생활의 경우는 사실 평균에 맞춰져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어느 정도 학습 목표 최상, 그러니까 학습, 각 단원별로 성취도 평가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성취도 평가에 준하는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상, 중, 하 중에서도 상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 정도를 가지고 이제 다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없죠. 결국은 이제 경쟁이지 않겠어요? 또 전반적으로 지금은 예전과 달리 특목고나 자사고가 활동 영역이 많다 보니까 많이 기록돼 있었던 부분들을 지금 일반고가 이제 그것은 따라잡은 거죠. 다만 이제 어떤 과목을 들었느냐는 아직까지 따라잡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교육부가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이 더 많이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뭐 교육부 사이트나 또는, 클러스터 같은 것에서 더 들어서 보충을 해라. 이제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알파를 더하라는 말은 결국은 그런 거를 더 많이 들어서 나의 역량이 결코 나의 호기심이 일반적인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방과후 수업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한 학생들 보면 뭐 600시간 한 학생도 있고 400~500시간 한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소화해낸, 그러니까 사실 방과후 수업을 그렇게까지 많이 하지 않거든요. 근데 명문대 가는 학생들일수록 더 많은 방과후 수업을 통해서 플러스 알파를 더한 거죠. 그러니까 알파를 더한 거죠. 그러니까 평범한 수준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것을 계속해서 성취해 가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방과후 수업을 나 들어도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는 얘기거리가 안 돼요. 더 많은 것을 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학교 생활에서 학교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모두 다 비슷해요. 뭐 사실 그 차이로만 놓고 본다면 1등급이나 저 밑에 한 6, 7등급까지는 거의 엇비슷한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다만 거기에 수준이 다른 게 있다면 결국 학업 역량인 거죠. 그런데 그런 학업 역량을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전공 적합성이 기내, 만에 또는 아니네라고 한다 해도 결국 학업 역량
안에 전공 적합성이라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은 뭐 전공 적합성 안 봅니다. 이런 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구든지 그렇지만 이제 모든 역량이 예전에 이제 명문대 원에서도 잘 드러났듯이 그 당시에 그 동국대 간 여학생이 있었고 제가 그 책에 며느리 시험 보면 1등으로 합격할 학생이라고 제가 그 써놓은 대목이 있거든요. 그 학생은 경찰 행정학과에 모든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요. 사실은 서울대가 뽑으려면 뽑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 학생은 고대니 뭐 웬만한 대학은 다 합격한, 근데 대신 고대는 이제 심리학과나 뭐 이런 데죠. 그러니까 이 학생은 고대 심리학과를 붙었지만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간 거죠. 그 학생의 모든 꿈은 다 경찰행정학과에 맞춰져 있어요. 뭐 태권도를 배운 것부터 어디 가서 뭐 봉사활동을 해도 뭐 어디죠? 무슨 고궁 같은 데 가서 경찰 쪽과 관련한 뭐 그런 봉사로 꽉 차 있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정말 그 학생의 꿈이 얼마나 깊은지를 잘 알 수 있는 거였죠. 어찌됐건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조차도 학업 역량으로, 물론 이 학생의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데 학생들이 학업 역량을 기를 생각을 더 많이 하지 않고 전공 적합성 쪽으로 빠지려다 보니까 결국 나오는 문제이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결국 학업 역량을 전체적으로 올려주는 것,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그쪽에만 맞춰질 필요성은 없다. 예를 들어 의대나 약대 간다고 해도 모든 것이 다 그것만이 아니라 결국 학업 역량의 성장, 여기에 맞춰지면 된다. 그런데 그런 학업 역량에서 보면 결국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키워드 방식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 키워드 방식을 어떻게 써져 있느냐는 결국은 학생의 활동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기록을 해주고 키워드를 집어넣는 방식, 이 방식이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그 구체성이 일반적으로 예전 같으면 어떤 한 학생이 무엇을 호기심을 가져서 발표를 했고 그 발표를 통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교사가 느낀 거를 얘기했다면 요즘은 이제 그것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이기도 하고 이제 하니까 학생들도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알고 결국 한 행위가 또 뭐였냐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학습. 예를 들어 뭔가 호기심이 생겨서 그것을 책을 찾아서 보다가 또 다른 호기심이 생겨서 그것을 발판으로 또 다른 호기심이 생겨서 이렇게 발표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2단계로 업 버전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향들이 더 많이 나타나 있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은 좀 더 유명한 대학을 가기 위한 거지만 그렇다면 중위권 대학에 갈 때는 이런 것이 필요 없냐? 그런 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다. 필요한데 이제 결국은 이 학생의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결국 키워드에 의해서 똑하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 학생의 역량인 거니까요. 그러니까 학생의 역량은 예전에 얘기했듯이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분석력, 추론 추측 능력, 이런 것들이 합쳐진 것들로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방식이 제일 좋은 거지만 그것이 구체적인 사례까지 있어서 평가를 그렇게 해준다면 그게 최상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학생들이 저거는 뭐 친구들보다 내가 더 많이 했어. 근데 실제로 그 경쟁은 자기 같은 반에 있는 학생들과의 경쟁이 아니라 결국은 그 옆 학교 또는 뭐 지방이든 서울이든 또는 특목고 자사고의 학생들과 경쟁이기 때문에 그 노력은 이 정도면 내가 다른 애들이 안 했으니까 나는 잘했던 거야 라고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자기 자신을 내가 대견해,
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것은 계속 불어넣어주면서 그런 활동이 지금 세상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우리 반에 있는 학생 30명만 있는 또는 우리 학교 전체 300명만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 경쟁은 한국 전체 뭐 수험생 기준으로 따지면 거의 50만 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존재해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물론 자기 자신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는 자기의 어떤 만족감도 살짝 있어야 되니까 자신을 정말 내가 참 잘했구나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도전해 갈 필요도 있지만 결국은 알파를 더하는 방식. 그러니까 모든 조건에서 알파를 더하는 방식으로 채워져 있다면 채워진 활동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기록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특히 우리 학생들이 참 공부하기가 매번 새롭게 배우는 것은 매우 힘든 과정이거든요. 이미 배운 것들을 내가 계속해서 하는 것은 사실은 이미 몸에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편하죠. 제가 지금 이 조명과 또 이 마이크가 제대로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과정들이 제가 적응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이유는 새롭기 때문입니다. 새로우니까 자꾸 뭐 하나에서 실수하면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닐까? 라고 하고 자꾸 촬영을 멈추게 되는 그런 거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매일매일 배우는 것들이 사실 녹록지가 않죠.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워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저의 경우에는 이것을 곧바로 배운 것을 이게 몸으로 해야 되는 거죠. 어려운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내가 알파를 더하는 행위들은 활동으로 증명해 보일 수도 있는 것들은 증명해 보이고 실질적인 학업 역량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행위들 역시 내 옆친구나 옆친구의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자꾸 다듬어 가야 된다. 다듬는다는 말은 곧 나를 성장시켜 갈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동원해서라도 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과정들이 어떨 때 보면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또는 나를 주저앉힐 만한 요소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은 뭐 성적이나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을 눈치챘다면 그 순간 일어나서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공부를 해가는 것, 학업 역량을 성장시켜 가는 행위, 내가 수학 문제를 푸는 거, 국어 지문을 더 보는 거, 영어책을 딸딸딸 외우는 것, 과학을 어떻게 공부하는 것, 또 뭐 사탐을 어떻게 공부하는 것, 이 모든 것들, 또 독서를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학업 역량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라고 할 때 보통은 이거 한다고 금방 좋아져. 금방 좋아지지 않지만 나의 태도나 자세가 달라져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성취를 원하게 된다. 그리고 결국은 그 높은 성취가 남의 눈에, 그러니까 교사의 눈에 띄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기록으로 남게 된다. 결국 합격을 높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반복적인 것들로 우리의 몸과 신체, 우리의 뇌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해내는 것, 성취해 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책을 쓰면서 그 책에 이제 각종 사례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적어 놨어요. 그래서 그 적어 놓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샘플이 있다면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말도 다시 좀 어눌해진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 학생 여러분 또는 우리 학부모님들 제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마다 다 교육 과정이 다 다르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을 해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체육대회 응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반 대표로 간다든지 학술제 같은 거에 뭐뭐를 하는데 거기 학술제에 그냥 응원부대로서 제3자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